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이 방송을 봐주시는 생방송으로 역전의 용사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오늘 드디어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트랩으로 오르는 그 장면, 왠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야, 저렇게 해서 이제 해외 첫 순방 나가는구나 기대를 하기도 했을 텐데, 그 장면 워낙 시끄럽게 촬영이 돼 있었어요. 일단 영상으로 먼저 한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비행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오늘 영상이 자 올라가는 장면까지, 손 흔드는 장면까지 돼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저쪽에 촬영이 됐는데 항공기 소음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왜 대통령은 저 색깔의 수트 정장을 입고 김혜경 여사는 왜 저색 흰색 계통인데 약간 회색빛이 반짝반짝 나는 저 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저기에서 비서실장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상에서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완전 일하느라고 너무나도 지금 찌들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대통령실 취재를 해보니까 얘기가 들리던데,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이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제 목소리가 오디오로 나오고 있죠. 조계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영상 좀 계속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 정상 외교가 지금 복원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그 순간에 봉착했었는데, 세계인들도 사실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봤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장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렇게 굉장히 어색하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걸 뭐 쾌활하게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저 트랩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영분이 된 상태에서 저 이제 1호기를 타고 올라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네. 야, 근데 저 장면도 비교가 좀 됩니다. 네. 이러면 좀 심합니까? 저 영분이 옛날에 손을 흔들던 누구 생각이 좀 안 납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소박하신. 옛날에 예. 이명박 대통령한테 예. 여쭤봤어요. 처음 해외 순방 갈 때 안 떨리냐. 저 올라가는 연습을 여러 번 한대요. 아, 실제 연습을 합니까? 예, 그 카메라가 어떻게 잡히는지 이런 거 시뮬레이션.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약간 정신이 몽롱할 정도래. 근데 아마 두 분 다 굉장히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예. 긴장을 했고 근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실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합니다. 연습 안 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게 공식 의전이기 때문에요. 예. 다 그 프로토콜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전체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처음 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양자회담도 아니에요. 다자회담이면 더 무겁습니다. 예. 7개 G7 국가에 있는 원수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정보 다 파악해야죠.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계속 해왔던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 가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면 앞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네. 뒷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새로운 길을 걷는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 길이라는 게 처음 가본 길이고 매우 무거운 길이고, 돌아올 때 뭘 또 들고 와야 되잖아요. 나가게 되면. 그래서 야, 저거 만만치 않은 길이다. 근데 그래도 아우, 저번에 그 윤석열 때 저거 볼 때마다 짜증났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썸데이님께서는 품격 있고 멋지네요. 조심히 다녀오셈. KJ님 너무 좋아요. 눈물 나요. 정인수님 인사도 다르시네요. EJK님 참 단아하게 인사하십니다. 유제니님 너무 보기 좋은 장면이다. 태급비님. 자, 정말로 어색한 느낌은 들지만 너무 보기 좋다. 똑바로 말하니 아마 이런 표현과 비유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만 너무 보기 좋다. 품격이 다르지요. 이렇게 주셨고요. 야, 겸손은 안 힘들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겸손은 안 힘들다.
참 대통령이라는 무게가 있으니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하죠.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참 좋다. 혹시 저기 흰머리로 가방 들고 가시는 분이 누군지는 김종국 박사 파악 못하셨죠? 예, 저도 저 이제 파악을 좀 취재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저분 아마 옆에 통역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누군지는 제가 주 캐나다 대사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주 캐나다 대사가 이제 지세번 아마 정상회담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왔고 나와서 저렇게 압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옆에 통역을 좀 하고 있죠. 저분이 이제 누군지 제가 취재를 못했지만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대화를 오랫동안. 그리고 김혜경 여사도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단정하게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약간 좀 편파적으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까? 김혜경 여사는 계속 저 머리를 유지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스타일은 정치인 부인으로서 네. 단아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저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워낙 국민 여러분들이 김혜경 여사를 꽤 좋아해서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돋보이는 모습. 워낙에 소탈하신 분이고 자, 쾌활하세요. 핫라떼님과 루치아님이 캐나다 대사 맞다고 지금 말씀 주셨네요. 아마 의장국이니까 예, 직접 의장국이니까 의장국. 직접 와서 이제 저렇게 배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 통역사는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칭찬이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평도 하지 않았는데 이병철 변호사님이 오늘 비평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런데 왜 그 엔진 소음이 저렇게 세도록 저렇게 찍혔을까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좀 이전에는 그런 왜냐하면 소음이 안 비행기가 들렸는데. 지금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운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예, 엄청나게 예. 이제 크고 실제 있는 소리를 그대로 들으니까 못 듣겠더라고.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못 그렇죠. 저기 듣겠더라고. 엔진 돌아가면 엄청 시끄럽죠. 아니 근데 조계현 의원은 혹시 1호기 타보신 적 아니, 있습니까? 못 타봤습니다. 못 타봤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가까우시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같이 비행기는 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 대통령도 타시는 처음 거예요? 타는 아 그렇죠. 대통령님도 처음 아니 가시는 거예요. 원래 1호기가 저렇게 큽니까 비행기가? 크죠. 예. 와 비행기 크기도 예전에 봤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는지 왜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저렇게 타니까 저렇게 비행기도 좋아 보이는지 예전에 전세기였다가 요즘 전용기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용기 쓰는 영어로 하면 에어포스 원이죠. 에어포스 원인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신은 타지 못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국격이 그렇죠. 전용기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저걸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못 타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처음 이제 네. 예, 예, 저 전용기를 타고 왔는데 야 참 다시 봐도 좋은데 오늘 방송하지 말고 뭐 계속 얘기할까요? 여사님이 너무 소박하네요. 주인남님 고맙습니다. 비서실장이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심세희님은 우리 사진 눈물 하나가 납니다 이런 말씀 엄청 주셨고요. 난리가 났죠, 좋은 사진 날 하나가. 되세요. 아마 지금 이제 외국에 이제 도착했겠죠 지금. 도착했다는 소식이 혹시 들리는데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주시고요. 도착 지금 했어요. 캐나다까지 지금 캘거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다시 봐도 참 재밌네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 대통령 저렇게 영부인과 함께 가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기로 하고요. 영부인이라는 단어는 계속 쓰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좀 이게 좀 너무 네. 과거에 좀 그런 것이어서 용어를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는지 뭐 워낙에 지금 다른 뉴스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체크도 좀 못 해보고 있는데 그런데 본래 영부인이라는 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예.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부인이라 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뭐 지난번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여사라고 이름을 통일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자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신 이재명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여사님도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 누구랑 품격이 하늘과 땅 차이래요. 이수연님 이런 말씀 주셨고 매우 멋집니다. 자 캘거리는 지금 새벽 5시 30분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살려주세요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삼은. 예, 얼마나 좋으실까요? 눈물 납니다. 정인수님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해외 출국을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G7 가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을 벌리러 가야 됩니다. 성과도 내야 하고 이병철 변호사님 원래 좀 냉소적으로 또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데 객관적이죠. 아 알겠습니다. 다시 객관적 시각을 정파적이지 않다. 자 비정파적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시는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보시기에
G7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업저버잖아요. 우리가 예, 예. G7 정식 그 국가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거의 G8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가시는 거고, 또 뭐 지금 뭐 워낙 중요한 정상들이 오시니까, 특히 우리 4대 강국 이제 그런 국제 무대에 첫 데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의미고, 또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뭐 시진핑 등 4대 강국 정상들과의 어떤 짧은 미팅, 회담이 성사가 되느냐, 뭐 내용을 떠나서 이제 성사 여부 자체가 성과이겠죠. 네. 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간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제목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김종 박사 제목을 뽑아놨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고 지금 고맙다고요? 출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준비를 탄탄히 해가면 뭔가 좀 다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 그러네요. 내일 예. 새벽에 이제 도착한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G7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G6가 상당히 예를 들면 서로 공조 아니면 갈등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가늠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가기 전에 유성락 실장이 정확히 얘기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한미일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G7 다자회담에 가서 다자회담에 오신 G7 정상들과의 서로 상견례 및 인사도 중요한 겁니다만, 한미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약식 대화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한미일 또 그 한일 한일회담도 잡혀 있습니다. 잡혀서 그래서 60주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서로의 신뢰 관계들만 전 확인하고 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의제가 정확히 잡혀 있는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하고 둘이 만났는데 매우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나눴다. 그다음에 일본 정상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모습을 하고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매우 성공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서로 이렇게 만난 다음에요, 미국 뭐 국무성 일본에서도 다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 자체가 매우 성과적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저는 사전 협의가 다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언론 플레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추진 중이다, 이 정도면 한미일 정상회담, 뭐 3자 회담은 아니겠지만 단독 정상회담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예. 얘기할 그 공식적인 정상회담 형식은 아니더라도 회담을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끼리 만나는 것이 공식 회담과 비공식 회담이 있습니까? 저런 자리에 가서도 다자협상 무대에서는 정상회담이라면 그게 공식이지 비공식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약식 회담이라는 형태로 해서 예. 그러니까 양자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 국기를 걸고 의전 양태를 다 프로토콜 다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스탠드업 상황에서 서로 뭐 5분 10분 정도 만나는 약식 회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수준일 거냐, 아니면 공식 정상회담 양쪽에서 테이블 놔놓고 국기 그리고 배석자들 다 있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데, 워낙에 지금 일정 자체가 1박 3일입니다.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 정도의 공식적인 회담에 그 프로토콜을 다 갖춰가지고 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겠다. 근데 그것까지 해내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과겠죠.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공식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정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겠느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이병조 변호사님, 오늘 제가 취재한 내용 좀 더 공개해드리면요. 실제로 외국 정상들이 윤석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 또는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으니까 자국에 돌아가서 뭔가 연대 또는 교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정상들, G7에 오는 또 업적으로 참여하는 십몇 개국의 정상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걸 좀 가공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굉장히 저는 뭐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1, 2, 3 그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하는 한 6개월에 1년의 그 역사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헌정 질서에 따라서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게 G7 정상들한테도 굉장히 배우고 싶은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누군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다들 이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각 국가의 정상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사례 그리고 자국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쪽 다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리더십이라면 국익을 위해서도 충분히 대한민국 정부하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무혈로 지금 평화적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 그 빛의 혁명의 과정은 정말 정상들이 보기에도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낸 주역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G7 정상들과 함께 그 무대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인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 효과는 아주 크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대한 그 업적을 이루어냈구나.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비교 자체가 모욕이다. 이제 비교하지 마라 이런 건도 많지만, 아니 뭐 그것도 제가 지금 주어를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비교 자체가 모욕이다. 자,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교, 또 여사와 여사의 비교도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못 봐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과 지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2주째를 달리고 있고 그 이전 탄핵 이전 12월 3일 이전 비상계엄 이전 또 4월 4일 탄핵됐을 때 자 이런 걸 이제 비교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윤석열 생각, 김건희 생각 같이 다르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선 제가 한 10초만. 그 오늘 저 보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딱 그 기억이 나요. 아까 영상 말씀이죠. 영상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그 말씀하십시오. 그럼.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가 국난을 당했잖아요. IMF라는. 그런데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이 작은 나라지만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너무나 큰 나라다. 그게 실현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걸 받았고 윤석열 씨는 제가 이전에도 좀 친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 성격상 못 참을 거예요. 그 김건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장면을 보고 이 양반은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로 못 보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잘 될 수는 없고 본인은 뭐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근데 권력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저런 장면 본인도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술 퍼마시고 뭐 팝송 부르고 근데 그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그리고 저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 이제 국가의 대표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격상 못 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내란 그 경호원들한테 그랬다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총을 안 쏴냐고. 그 정도로 적개심을 드러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입원을 했더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좀 그런데 소화기내과니까 입원을 했더라고요. 소화기내과라는 것도 정보도 참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아산병원은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내과라고 우리 이제 또 조경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을 하셨네요. 배가 아파서 입원했네. 배가 아파서 입원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다 좋은 말씀인데요. 김건희 뒤에 여사를 붙이면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 방송에서는 여사 붙이면 왜 여사를 붙이느냐라고 차라리 씨자를 붙여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막 김건희 씨라고 이제 하는 게 맞고 아마 여수지역구에서도 여사 붙인다고 요즘 막 짜증 트러블 생기는 분 막 이게 피부에 발진 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김 박사님?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올해 못 가게 만들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수밖에는 생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인은 그것만 계속 꿈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본인한테는 진짜 절망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트랩을 받고 올라가요. 만약 돌아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는 절망인 거죠. 그냥 계속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G7 다자회담 갔다 오게 되면 그게 조명될 겁니다. 다자회담을 하게 되면 그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료들을 다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다 보고를 드려요.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G7 정상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단하십니다. K-데모크라시. 그 밤 12월 3일, 4일 밤 생중계 방송을 틀고 담을 넘었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란을 극복했던 과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칭송하겠죠. 민주주의는 이렇게 지켜지는 거야. 21세기에도. 그 산 증인이 여기에 와 있어. 이런 얘기들이 아마 제가 볼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갖고 저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는 순간 제가 볼 때 거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 발악적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노골적으로 좀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못 견디죠. 못 견딘다. 예. 예.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뒤집힐 지경에 지금 처해 있을 거야. 자, 그것은 질투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때도 좀 제대로 할 건데라는 후회 뭐 이런 겁니까? 질투심이죠. 질투심요? 예. 야. 증오. 자, 저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예. 바이든 날리면 이제 쇼가 났지 않습니까? 이 땡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사 난리 나고 그거 해명한다고 밤새도록 대한민국 그날부터 외교는 없어지고 바이든 날리면 논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하나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김종욱, 이분은 여성 정치인이에요. 영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뭐 일식당에서 앉아서 영입을 하려면 얼마나 내가 어떤 정치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3분도 안 돼서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소맥을 시켜가지고 한잔 하시려니까 그분이 상대가 여성인데도 대낮에 그렇죠. 대낮에 그러면서 잔수를 셀 수는 없었대요. 최소 10잔 20잔 가까이 먹은 계속 먹으면서 그 무슨 이런 사람이 지금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냐고 해서 그때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정치인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생각나는 데 없습니까? 지금 파리 좀 생각 안 납니까? 거기에 대기업 총수들 회장들 불러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토하고 바깥에서 진짜 좀 경상도 말로 좀 심하게 뻗어지고요. 네. 감당 못하게 술 퍼먹이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느냐 지금 생각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폭들이 가오 잡으려고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내 아래 것들 와봐봐. 술 얼마나 먹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이부어가지고 내가 권력의 상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예를 들면 위계 라인만 확인하려고 했던 정치를 했었고 그게 제가 볼 때 외교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행태였겠죠. 그냥 다 끌고 다니면서 조폭들 그 동네 다 끌고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 갖다. 그러니까 정상 외교가 아니라 나라 망신 외교, 국격을 끝없이 실추시킨 외교만 하고 왔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던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지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와중에도 7차 공판에 나간 윤석열 모습 보셨습니까? 윤석열 내란범인데 직연이는 자 김용현 풀어주고 김용현은 보석으로 풀어준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 6월 26일까지 기다렸다가 완전 석방시켜라.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들어가면서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 개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이병철 변호사님. 저기에서 윤석열을 외치는 20대 청년들, 청소년들, 아니 뭐 청소년 아니고 청년들. 저 기자한테 이제 말하는 말투 어떻게 보셨어요? 청년들? 아니요. 대통령 저 장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는 그 동네 건달이죠. 예. 이제 딱 본인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본래 건달이거든. 예. 검사 있을 때도 검사 건달이었고 정치할 때는 정치 건달이고 이제는 배지도 떨어지고 그 이제 그 감투도 떨어지니까 있는 건달 모습 그대로예요. 건달이다. 예. 아주 짧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달도 좀 점잖죠. 사실은 동네 수폭 양아치. 예. 딱 주폭 술 먹는 그 양아치들 있잖아요. 건달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가오가 없잖아요. 그냥 동네 양아치. 자, 저렇게 이제 활보하면서 내가 저 청년들 좀 보겠다. 이제 이 말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기대를 하겠죠. 기대를 하고 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사이코패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전혀 뭐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 저게 없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기자한테 길을 비켜라는 막말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김용이 또 풀려날 상황입니다. 자, 풀려나지는 않았고 본인이 이제 보석을 거절한 상태인데 자, 이렇게 되면 자, 윤석열도 바깥에서 걸어 다니고 김용현도 곧 나올 거고 여인영도 곧 나오고 이제 다 이제 내란범들이 바깥에 나서 활보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막을 길은 없습니까? 지금 조속하게 특검에서 새로운 구속 사유를 통해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이 방법 외에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깥에 나와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변호사님께 좀 율사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이미 다 예견돼 있었던 거죠. 믿는 구석이 6개월 지나면 풀려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근데 이제 국민들이 다 믿었던 것은 과거에 그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도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고 다들 저도 그렇게 또 그 예상을 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이런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 저는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그냥 솔직히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도대체 뭐 했는지 그것도 검사 출신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법사위에서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한 열흘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조치하면 추가 기소,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해요. 왜?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검사들하고도 여러 명 통화를 했는데 검사들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검찰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 해야 되느냐? 특수본 박세현이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박세현이를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기현이하고 약간 암묵적 담합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2의 대탈옥입니다. 윤석열이가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제가 이거는 탈옥이라고 맨 먼저 지적을 했는데 단어를 제일 먼저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뉴스 공장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거 스펙셀 좀 하시지. 탈옥을 뉴스 공장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탈옥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제2의 탈옥이에요. 제2의 탈옥. 그럼 제2의 탈옥은 여기서 최초입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탈옥. 이거는 왜 뻔히 알면서 왜 탈옥을 지금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하거든요. 왜? 첫째, 일단 심우정이하고 박세현이가 하면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검찰청 내일 모레 없어질 거고 본인들이 깜빵 가야 될 가능성이 검찰총장은 99%예요. 심우정이는. 박세현이는 말씀드렸지만 부친이 DJ 때 검찰총장 하셨고 박순용 검찰총장. 박세현 본부장은 저하고 사법고시 동기고 잘 알거든요.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명분만 주면 합니다. 자, 뭐냐? 이걸 좀 전문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추가 기소를 하려면은 새로운 범죄 사실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의 명분은 이거라고 해요. 지금 검사들 얘기가 지금 구속 기소된 죄명이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뭘 하려 해도 직권남용죄, 내란죄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전혀 새로운 범죄 사실이 돼야 대법원 판례상 추가 기소 영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트릭이에요. 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많거든요. 판례상. 따져볼게요. 지금 노상원이 민간인한테 비아폰 줬죠. 김용현이. 네. 그거 다 보도도 됐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이 직권남용 이 범죄하고 전혀 별개로 공용물이잖아요. 공용물. 그거를 민간인한테 준 거예요. 공용물 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이 내란의 직권남용과 별개로 그다음에 엄청 중요한 게 블랙리스트 사건 터졌잖아요. 블랙리스트. 네. 예. 이거는 여인영이 등등이 다 가담했다는 거거든요. 내란 터지기 전부터 군 전현직 장성들의 민주당과 가까운가 하는 정치 성향을 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김용현의 지시하에. 예. 이거 과거에 우리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잖아요. 박근혜 게이트 때.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직권남용죄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직권남용죄이기도 하고 그 개인의 사찰을 한 거거든.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범죄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 왔지만 지금 박세현 본부장이 검찰이 아예 손도 안 댄 게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가 있잖아요. 네. 그 군사 반란을 지휘한 놈이 윤석열이고 김용현이고 그 지휘를 받아서 현역 군인들이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이거는 군사 반란죄다 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성 요건이 달라요. 형법이 아니고 군형법이고 이걸로도 당장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쉬운 건 뭐냐. 엊그저께 조은석인가요? 예, 내란 특검? 예. 그 양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장단 여러 또 비판도 있잖아요. 왜? 과거에 특수부검사, 정치검사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윤석열이와 매우 가까운 그 정치검사들의 그 친한 모임의 일원이에요. 그분도. 자, 그 양반 제가 보기에는 폼 잡는다고 뭐 사초를 쓰네. 그 양반이 언론 플레이가 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네. 주말에 이 양반이 경찰 국수본하고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도 제 행정고시 동기예요. 제가 회장인데. 그리고 박세현 그 특수본부장 만났잖아요. 네. 만났으면 제일 먼저 뭘 챙겨야 됩니까? 요거부터 수사를 해라. 신병을 챙겨야지. 예. 본인이 그걸 왜 몰라? 예. 그럼 이 사람 지금 내일 모레 열흘 후면은 이게 6개월이 만료되는데 당신들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 플레이만 했어, 이 양반. 이 양반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의원님 계시지만 법사위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이까지 부르기는 그렇겠지만 부르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한다. 네, 추가 고발하고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은 지금 업무가 시작됐잖아요. 예. 지금 준비 기간 한 20일을 예.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거거든요. 네, 수사 가능합니다. 방해예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시민단체가 나와서 제가 또 하려고요. 제가 오늘 밤에 또 제가 하려고 해서 이것을 명분으로 법사위에서는 불러가지고 그리고 공수처장도 이게 지금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빨리 이 검사들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방해로 수사하고 빨리 압박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라는 게 실천하고 만들어서 해결을 하는 거지. 오늘 민주당도 논평 보면은 직무유기다, 심의유감이다. 그걸로 끝.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 계시니까. 자, 민주당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제 민주당 김병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야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길은 있다. 박세현 지금 특별수사본부장이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이 주면 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김병조 의원이 김용현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 가능하다라고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현과 여인영 등 내란숙의 일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했습니다. 이대로 풀려나면 내란숙의 일당이
윤석열처럼 반바지 차림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의 피고인은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석방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 추가 구속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숙의 일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 네. 민주당이 약간 회피하는 듯한 느낌. 김병조 의원 평소에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신데도 네. 추가 기소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좀 이걸 놓쳐버렸습니까? 아니면 대선 치른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온 것이냐라는 좀 질문이 좀 따갑긴 하지만 좀 냉정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추가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좀 당연한 건데 그 상식적으로 그 일반 의원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되겠거니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여기까지 와버리는 상황 같고요. 또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특검이 안 하더라도 박세현 그 본부장이 하면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걸 강제하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법사위에서. 예. 그리고 오늘만 해도 지금 김용 의원이 노상원하고 세 분에 걸쳐 두세 번 통화한 사실까지 다 기록이 됐습니다. 노상원은 사실 외환의 죄를 지금 NLL에서 외환죄도 있습니다. 예. 그 수거해서 정치인들 수거해서 NLL에서 폭침을 유도해서 연평도 앞바다에서 꽃게밥을 만들려고 했던 그 수첩에 정확하게 그 사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환죄로 해서라도 이걸 또 추가로 기소할 아파트 수 있지 헬기 않겠는가. 띄우고 이런 건 다 외환죄거든요. 자, 김종 박사님, 그래서 이제 주장은 우리도 하고 왜 이걸 놓치고 있었느냐. 뭐 우리는 일반인들인지라 대통령 선거 치른다고 정신 없었고 이걸 좀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이걸 빨리 그 다른 혐의로 구속을 다시 시켜서 영장을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인 조치 사항은 뭐냐?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김병조 의원이 강조하는 거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김용현 그리고 여인영이 거리에 활보를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이거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을 보면 방법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뭐 검찰을 압박을 해라라거나 아니 추가 고발을 해라. 그래서 추가 고발해서 압박을 통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6월 26일인가요? 25일인가 정도 26일입니다. 지금 거의 열흘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추가 기소 안 했을까요? 검찰이 가장 잘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별건 수사, 추가 기소예요. 예를 들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추가 기소했는데 한 건이 아니에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괴 공모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이 건으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기소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재판도 제가 볼 때는 자주 안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6개월 내에 판단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6개월 동안 추가 기소 한 건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상황은 벌어졌고 뭐 이 와중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민생회복이란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댓글에는 엄청난 많은 분들이 문제 얘기했었거든요. 야 이러면 김용현 나온다. 아니 예를 들면 윤석열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미쳐 죽겠는데 김용현까지 나오면 되겠느냐. 김용현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 안에서 서부지법에 들어간 폭동에 대해서 애국 시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었고 그들한테 돈까지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호사님 옆에 계십니다만 할까요? 그러니까 검찰을 압박한다고 할까요? 아니 근데 검찰을 자꾸 믿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하도록 그렇죠. 만들어야지. 자, 참 중요한 지적이어서 저도 한 말씀 거들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안 되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당선됐고 새로운 정부 만들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 잘한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들 내일 당장 모이시고 법사위원장도 지금 사퇴를 완전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후임이 정해져야 이제 법사위원장이 빨리 모여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거 이대로 가면 역시 이제 민주당 거대 초식 공룡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다. 지금 댓글로는 열흘 전에는 노희 변호사도 했고 이병철 변호사면 매일 했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왜 까먹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제가 조금 더 책임져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만약에 6월 26일 자정 공시에 지금 김용현이가 법에 따라서 석방되면은 뭐 이제 조건 같은 것도 없는 거거든요. 예. 자유롭게 그냥 윤석열이 만나고 둘이서 반바지 입고 뭐 술 먹고 이런 장면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비난은 민주당을 향할 겁니다. 지기현이 뭐 또 이제 검사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집권을 했는데 뭘 놀고 앉아 있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특히 검사 출신들 뭐 하냐고. 그 김기표 의원인가 그 사람 내 진짜 한심하던데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예. 특검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바보 아니면은 방조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본인이 검사라는 거를 해놓고 방법이 다 있는데 왜 없어? 자 보세요. 지금 김용현이는 오늘 항고했잖아요.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서 이제 그 3월 7일 날 심우정이가 윤석열이 대탈옥시키니까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포기했죠. 예. 그 이제 김용현이가 나는 열흘 후에 아무런 조건이 안 붙는 자유로운 석방을 나는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했죠. 그거는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지금 판사가 결정한 조건부 보석을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김용현이 제가 변호사라면 지금 1억 원의 보석 보증금을 걸었잖아요. 항상 돈을 걸거든요. 네. 1억 원 안 내면 돼요. 1억 원 안 내면은 보석 석방을 못 시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한국어 뭐고 이런 건 그냥 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칼자루를 김용현이가 쥐고 있다니 김용현이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국민들을 민주당도. 그러면 속으로는 그 변호사가 똑똑하다면 1억 원 안 내면 돼요. 그러면 열흘만 이제 안에서 놀다가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나오거든요. 예, 돈 안 걸면은 보석으로 안 되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본인은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온 개선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정신 빠진 사람들 또 모여가지고 난리를 칠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이걸 김혜숙 우리 그 애독자께서 지금 알려주셨고 저도 아까 보도를 잠깐 봤는데 그러면 공수처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서 다시 자 영장 청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예. 그 윤석열이도 체포하고 해서 수사를 하고 이제 구속시키고 하는 거는 검찰로 넘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수본에서 했잖아요. 예. 또 그거를 지기현이가 날짜가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 구속 기소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공수처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마음 먹으면 밤새도록 하면 내일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 왜 안 합니까? 김종욱 박사님, 민주당이 좀 쓴소리 한번 하시죠. 민주당이 쓴소리 하는 것을 검찰이 해야 될 일을 왜 민주당 탓을 하느냐고 댓글 주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답답해서 이들이 내란 세력이 그리 할로하는 것은 두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워서 민주당이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자, 민주당은 지금 이 문제를 정말로 특검을 통해서 재구속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까 제가 볼 땐 선후관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이 상황을 오게 만든 부분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왔던 지기현 판사와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좀 상식적이라면 추가 기소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검찰이 방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검찰과 그다음에 사법부를 대표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별건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취임을 하면서 정권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상황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타이밍을 놓친 측면은 분명히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력, 또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이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압박,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검찰은 내란의 공모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낙인 찍는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못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한테 매우 예를 들면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무력한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뭐든지 하겠다, 뭐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뭐 추미애 이런 분들이 공수처에 고발 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모든 조치를 취해서 내란의 지속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오늘 뭐 안 된다고 내일 아침부터라도 함으로써 압박을 하게 만드는 힘들을 저희가 만들어줘야죠. 민주당이. 자, 이런 정도의 방송을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조금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민주당 법사위에서 좀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당 대표도 없습니다. 원내대표 이번에 이제 지금 그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면 이 일부터 원내대표가 직접 챙겨서 해야 되겠다. 일단 법사위에서 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그 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권도 행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일 내라고 하지만은 지금부터도 검찰에 대해서 수사 이첩과 이걸 강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그 검찰에서 조속하게 이걸 추가 기소하도록 강제하거나 아니면 가져와서 특검에서 기소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빨리 열흘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 심우정 총장이나 불러서 근데 심우정 총장은 불러서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란의 빌런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우정이하고 그 이제 박세현 본부장은 무슨 특별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우정이하고 좀 상당히 치고 막 들이받고 어떤 갈등 관계를 좀 보여왔고, 그러니까 본인은 좀 착한 사람으로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세현이를 압박하면 박세현이는 충분히 움직입니다. 왜?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탈옥됐을 때 심우정이가 즉시항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박세현이가 독립된 수사본부고 박세현 검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검사들이 전부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라도 법원에 즉시항고장 접수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세현이도 그냥 같은 공범이에요. 또 그런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박세현이 쪽을 국회가 압박하면 박세현이는 금방 할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야죠. 또 심우정이는 지가 마약에 지금 가담돼 있는 자로 지금 이미 찍혀 있기 때문에 얘도 지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압박하면은 이번 주 중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 더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이제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잖아요. 이 양반이 나서야 돼요. 나서면 이제 본인의 수사팀에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은 준비 기간이라서 뭐 직접 그거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법상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준비한다. 그 사무실이 좀 안 꾸려졌다. 사무실이야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지. 자, 이 말씀은 이제 종합하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좋겠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1년의 지금 이제 임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내란 척결 반드시 하겠다. 반헌법 특위도 만들겠다고 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또는 측근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 문제 지금 직접 뛰어들 수 있다. 그런데도 26일 날 할부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직무유기다.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걸 다시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 국회가 충분히 지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법원 쪽에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제가 또 요 스피스 나와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우리 전 대표님하고 지금 5개 지금 5년 후로 사실상 재판은 연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5년 후가 되면 판사들의 보복 재판이 들어올 거다. 엄청난 중형을 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들이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와요. 친한 판사들이 뭐 형님 좀 살살 해주세요. 너무 법원을 그렇게 나쁘게 몰지 말아주세요. 부터 형님 지적이 진짜 맞는 것 같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일련의 이 내용을 보고 또 법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발부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 과정만 일단 거치면 법원에서 수용한다 이 말씀. 검찰이 그걸 넣어야지 법원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아침부터라도요. 예를 들면 지금 심우정, 김주현 비화폰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기현, 그다음에 주기현 판사, 박세현 수사본부장, 그다음에 조은석.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게 된다면 저는 이 문제가 원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게 튕겨져 와가지고 민주당이 무능함으로 올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는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입니다. 군사반란죄. 예. 왜냐하면 내란죄 이런 거는 다 검찰 공소장 뭐 국민들 다 알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이제 법 적용이 군형법으로 가고 이거는 사형만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구성 요건은 군대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한 자. 이건 100% 지금 다 입증이 돼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판사도 발부해 주기가 좋은 너무나 중대한 범죄니까. 전두환이가 그 1212 군사 쿠데타 그게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으로 걸렸거든요. 5.18은 형법상의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이었고. 그러니까 제 같으면 뭐 금방 잡아놓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종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니 HW 킴님께서는 스픽스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맞습니다. 적절하게 나왔다는 칭찬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욕밖에 안 나오는데 주기현 생각하면 이대로 뒀어도 안 되겠다. 김희서 선생님. 그리고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방올림. 정말로 방심은 건물입니다. 윤 선생님 주셨고요. 주기현도 내란 공범이라고 봅니다. 꿈돌이님. 그리고 조은석 잘하라. 지금 조은석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1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니까 요즘 참 동시 접속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스픽스 지금 이렇게 역전용사들 생방송 봐주셔서 고맙고요. 의원님 1만 오늘, 명. 의원님 오늘 잘 오셨네. 의원님 잘 드십시오. 깃발 들고 영웅이 됩니다. 대표에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라고. 제2의 대탈옥을 막아야죠. 제2의 한 명이 대탈옥을 아닙니다. 막는다. 연장으로 지금 줄줄이 나오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부탁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동접 11,000명인데 좋아요 3,700명밖에 안 되면 제 진행하는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또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평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현석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엄청 책의 내용이 좋고 지금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대기를 이렇게 잘 정리한 책이 없는데 제가 이재명 평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평전 꼭 읽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야, 지금 이제 댓글로는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검사가 몇 명인데 속이 터집니다. 매일 그럴 줄 몰랐다 하냐고요. 그럴 줄 몰랐다 하냐고요. 까망이네님 고맙고요. 지기현은 150% 내란 공범이다. 김상산님. 이 변호사님 고정해 주세요. 모든 방송에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스픽스는 역시 이병철 변호사님이다. 예, 저는 칭찬 안 하시네요. 온유인내님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스픽스 칭찬도 있고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가 정말로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온유인내님 고맙습니다. 자, 대통령만 불쌍하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고 계신데 자, 이런 내용은 충분히 민주당에서 오늘 잘 알고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 방송 꼭 보좌관하고 통한 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서 원내대표께 보고하면서 이 대책 바로 세워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다음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심우정이 김주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도 오늘 또 제기가 됐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세력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귀하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신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필 얼마 뒤 검찰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자, 저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가 나오고 심우정 또 김주현 수석 통화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이제 거대한 일종의 내란 세력들이 공모를 해서 범죄는 듣고 그리고 내란 일으킬 때는 서로 내통하고 이런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특검 외에는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는데 특검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인정하겠죠. 예.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제 수사를 하느냐인데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 오히려 저쪽에서 김건희 특검을 3번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김건희에 대한 수사 항목만 지금 총 1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더 아마 저들의 입장에서는 혹독한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이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온갖 범죄들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예. 자, 일단 민중기 특검이죠.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을 이제 맡게 되는데 오늘 김건희가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화기내과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 김건희 왜 입원했습니까? 지금 뭐 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지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라도 구속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헐리우드 액션이다. 실제 아픈데 입원해 있으면 영장 청구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변호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과거에 우리 보면 그 재벌 회장들 이 검찰에 소환되면은 그 전날 그냥 휠체어 타고 당일날 그냥 들어 누워서 검찰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딱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면은 말짱해요. 검사하고 딜해가지고 불구속으로 어떻게. 그런데 직전에 하거든요. 직전에 입원하고 들어눕는 게 김건희는 지금 부르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너무 빨리 지금 들어눕는 게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지. 그리고 김건희 스스로가 이 상황을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렸다가 뭐 한 달 후든 김건희 소환장이 이제 날라오고 하면 그때 들어 누워야 되거든요. 네. 들어 누우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 눕는다고 뭐 검찰이 구속을 못 시키냐. 만약에 현대아산병원이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법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윤석열이가 의료 대란 일으켜서 지금 빅5 현대아산병원을 포함해서 중환자들이 지금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그런 병이 크게 중환자가 아닌데 계속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강제 퇴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들어 누워야지 며칠이라도 벌지. 그 김건희는 지금 입원을 현대아산에서 장기간 입원은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이거 재벌 회장들 죽는다 해도 다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구치소 들어가서 치료받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민들 화만 돋구고 본인 발등만 찍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들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아파서 이제 갔다 뭐 소화기 내과에 갔다는 것은 뭔가 이제 뭐 정말로 속이 뭐 뒤틀렸다거나 뭐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니까 이제 입원을 허락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다 또는 불안증이 좀 심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긴 했는데, 김건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건강이 지금 좀 어렵다. 오늘 보니까 뭐 생명에는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도에는 나오던데 저런 부분을 이제 헐리우드 액션으로 보기에는 좀 본인의 지금 상황도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몸이 안 좋다, 뭐 밥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 위에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매우 정치적인 행위들만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들을 안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한 건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뒷배경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설명 안 되는 일이 꽤 있었다. 그러면 그런 본인이 움직일 수도 없는, 입원할 수밖에 없는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해왔다라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저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기사가 기사가 떴잖아요. 지병인데 큰 병은 아닌 것 같다라는 기사가 뜨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기자들이 그냥 썼겠습니까?
취재를 좀 했겠죠. 그럼 병원에서도 뭐 이런 상황인데 큰 병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입원은 왜 합니까? 본인이 워낙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입원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이요 멍청한 게 아니고요. 변호사들이 일부러 지금 손을 손절하려고 하나? 라고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을 변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볼 때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명백해요.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뭐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구는 입원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김건희가 7명인가 이 점쟁이들이 있다고 한번 보도가 됐잖아요. 네. 작년에. 주변에. 분야별로 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역술인이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이름을 제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뭐 광고해주는 그 유모 씨라고 네. 저기 이봉규 TV 이런 데도 나오고 한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제 같은 반이에요. 예, 저도 잘 아는 그 안동에 이제 그 친구 제가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의지하는 거는 신이잖아요. 신. 근데 역술인들도 전화를 안 받아요. 수사 받을까봐. 또 이미 역술인들이 수사를 또 받았고 여러 탈세 혐의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이 점쟁이가 전화를 받고 뭔가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병이 걸린 거라고 봅니다. 신병. 자, 그 말씀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그거는 뭐 확인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대충 아이고 제가 뭐 친한 친구죠.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신병이 걸리면 소화기 내과에 입원을 온갖 설과 그게 난무했을 때도 그 관제에서 나올 때 김건희 얼굴을 보십시오.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살도 찌고. 자, 그게 뭔지 이제 신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많이 제기가 됐고요. 뭐 지난 3월 1일 날 전후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한 것은 2박 3일 동안 김건희가 수행한 한 명만 데리고 한남동 관제에서 나와서 어딘가로 사라졌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김건희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입원을 했다. 이것이 메시지로서 어떻게 읽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그 상급병원을 그렇게 바로 입원하고 싶다고 해서 상급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까? 응급실로 가면은 가능합니다. 응급실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13일 날 이제 그 오늘이 지금 16일이죠. 13일 날 1차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다는데 뭐 그 내용은 뭐 전직 대통령 관련된 내용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김건희가 어떤 마음일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영 여사를 보고 있으면 저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후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후회할 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후회할 자들은 그들이 그런 안 일을 한다. 안 한다. 참고로 작년 2월 달에 윤석열이가 그 미친 숫자 의대정원 2,000명 발표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데 그 소송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현대아산병원 교수님들 다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아산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인연이가 왜 왔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표현이 좀 거칩니다. 우리 박동영 표현보다는 좀 더 진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느낌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느낌일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어떻게 그들 밑에서 3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고 있겠느냐 이제 이 생각을 하면은 참 세상이라는 게 정말로 인생지사 무상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 분 모시고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10,000명 넘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대단합니다. 역시 저보다는 이병철 변호사님, 조계원 국회의원, 김종욱 박사의 힘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와 좋아요도 5,100명 눌러주셨는데 한 500명 정도 더 눌러주십시오. 방송 보면서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을 사은품으로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하고 있는 공동구매 선착순 전립선과 관련된 더블 소팔메토 지금 2,000세트 가까이 판매가 되고 있던데요. 방송 특가로 3개월 제 박스에 3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는 내일까지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가격이 쑥 올라가지고 계속 판매가 될 텐데요. 전국 최저가 비교하라 자신 있다. 서픽스몰이 전국 최저가격 공동구매 사이트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요.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평전 저는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방현석 작가 중앙대 문해창작학과 교수시고요. 인간 이재명 기획을 하셨던 분이 이번에 이재명 평전 다시 냈는데 지금 베스트셀러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방현석 교수님과 함께 나눴던 인터뷰는 아마 무려 100만 회가 넘는 인터뷰 그리고 1시간짜리 방송이요. 무려 20분 이상 시청을 해준 아주 기록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욕을 많이 들었고 그 인터뷰하고요. 대신 방현석 교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느냐라고 하셨는데 필요하신 분들 이재명 평전, 이재명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재명 평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역전의 용사들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님, 조계현 의원 함께 했는데요. 김종욱의 탄탄TV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 같이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으로 날아가는 캐나다로 날아가는 대한민국 전용기 속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그 날아가는 열 몇 시간 동안이라도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새로 일어나는 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와 생각 비슷한 분 엄청 많았을 겁니다. 좀 쉬면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역전의 용사들 하면서 이재명 화이팅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이재명 저희는 화이팅, 예,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이재명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